사랑합니다. 교직실무 4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본 학교 변화의 열쇠 영상에 대해서 모둠으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별로는 서클맵으로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모둠 토의는 각자 하셨던 그 서클맵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맵으로 이렇게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학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서로 생각들을 조금씩 주고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완성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A반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팀별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했다? 뭔가를 이뤘다 이런 성취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 맵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네,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9살은 아니군요. 10살. 예. 그 친구들부터 뭐 5, 6학년 아이들도 많이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다이아몬드 맵으로 생각을 서로 같이 나누고 합하고 더 하는 거죠.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사와 또 학생, 교장 선생님, 학교 학부모는 각각 어떠해야 하는지, 학교 변화의 열쇠로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서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이제 교실 모습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거죠. 네. 혁신학교는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전의 교실 모습은 교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주 그 학교 교육이 갖는 절대적인 그런 뭐 권력이랄까, 예, 그런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지식 채널 2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이거와 혹은 뭐 어떤 뭐 교실이든 학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학습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거였는지 지금 공책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지 앞으로 교실이나 교사는 어떻게 달라지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이건 결국 이제 교사와 학교장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혹은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로도 연결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교실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하고, 네, 사실 이제 상위권 아이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죠. 지금까지의 이제 공교육에 대한 성찰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사실 이제 입시 교육 때문에 교사들은 늘 좀 무기력했어요. 특히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그래서 국영수 교사들은 굉장히 아주 파워를 가지게 되고, 어, 이제 뭐 시험 문제 열심히 반복해서 풀면 학력이 높아지고 또 이름 있는 학교에 대학을 몇 명 더 보내면 그것으로 교육자의 소임을 다한 것처럼, 네. 교육의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왔죠, 사실은. 입시 때문에 그렇게 강요당한 거고요.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준별로 아이들을 나누어서 수업하는 것. 그게 이제 학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그 정도 의식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게 문제겠죠. 네. 이제 지금 더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유명대학에 이제 몇 명 더 보내면 굉장히 이름, 잘한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서열화 매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는 이제 교육에 대한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그 영상도 칭찬에 대한 스티커, 칭찬 스티커를 통해서 아이들은 규칙도 잘 배우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멍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신화입니다. 과연 상위권 아이들 몇 명 대학 더 많이 보내면 그게 우리가 교육을 잘한 것이고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입시 경쟁 교육만이 과연 유용하고 좋은 교육일까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불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학교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교사는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소외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게 현실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방관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교육에 대한 신화를 의심해보는 비판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혁신학교이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예. 물론 뭐 방금 그런 입시와 수능,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교육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네,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나? 공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대학 공부, 입시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진짜 공부는 뭘까? 사실 여기서는 진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학생의 존재 의미는 뭘까?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에서 고민했던 것이 그러면 나와 우리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왜 바꿔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토의와 토론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찰을 통해서 공동의 사고에서 혁신학교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거 역시도 어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존의 그런 이제 교육의 어떤 모순되고 병폐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혁신학교는 그래서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시작했어요. 먼저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2009년 13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초등학교는 남한산 초등학교. 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로는 2016년에는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다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지금은 이제 경북, 대구, 울산도 혁신학교라는 거는 표방하진 않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혁신학교의 그런 모델과 상당히 많이 철학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없어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행복학교, 경남은 행복학교고요. 그냥 경기도는 혁신학교거든요. 무지개 학교는 경남이고요. 제주는 제주 말을 살려서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하네요. 부산은 다 행복학교입니다. 모두 다 행복학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역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경기도와 전북, 전남 이런 곳이 굉장히 좀 오래된 곳인데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요. 방학식 날보다 개학식 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규칙을 지키는 것도 강제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선생님을 따르기도 하고 이제 그걸 훨씬 더 마음으로 진짜 따르는 거죠. 배움을 즐거워하고 또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히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하고 사실 이 행복학교 혹은 뭐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모임이라든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이런 끊임없이 토의 토론하고 협의하고 배우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지만 성취감이 있다는 것. 따라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럴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네. 이제 교재에 보시면 66쪽에 혁신학교란 어떤 학교인가라고 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재가 없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혁신학교란 서클맵 형식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꿈꾸고 두 번째,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으로 만드는 학교, 세 번째,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 네,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학교, 행복한 학교 이런 것이 혁신학교의 뭐 특징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클맵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꿈꾸다라고 하는 거는 혁신학교는 학교 혁신의 모델로서 학교 체제의 전환을 꿈꾸는 학교입니다. 사실 혁신학교 이름 전에 나왔던 아주 많은 것이 연구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학교를 다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게 어떤 체제를 바꾸고 이런 철학을 바꾸기보다는
그 안에서 뭐 방법을 좀 새로운 것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부터 바꾸는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늘 연구학교를 몇십 년 동안 했어도 바뀌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 혁신의 모델로서 체제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이제 기존의 어떤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교육 철학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이런 비전 세우기를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의견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이전의 학교들은 다 위에서 결정된 대로만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네.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가는 거니까요. 업무 중심 체제를 교육 활동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학교입니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많은 진통이 있는 거죠. 체제를 바꾼다는 건 사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입시 중심 체제를 학생 배움 체제로 만드는 거죠. 학생의 배움 중심. 그러니까, 입시 중심은 사실 배움이 진짜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는 성적 중심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뒤에 실제로 조금 맛보기를 해볼 거니까요. 네, 볼게요. 혁신학교란 두 번째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으로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선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주체와 동력은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하는 거죠. 교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적용이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학교 교육 개혁을 스스로 이제 디자인하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보자.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게 이제 좀 생겨나도록 학교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혁신학교는 공모입니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좀 재정적인 지원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교사들이죠. 교직원들 중에서도 교사들 그 교사들이 오케이 합시다. 우리도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이걸 모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으로 소통과 협력의 문화 이걸 이제 회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배움이 살아나고 구성원들의 행복도도 향상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세 번째,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 이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서 쉽지가 않은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기존의 학교는 앞에서도 약간 나왔지만 교육부에서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이 교육청도 도교육청, 도 다음에 시, 요렇게 예, 이어지는 그런 관료주의적 이제 행정체제 안에서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거든요. 그래서 뭘 할 때 자율성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항상 교육청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왜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감사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지적을 당하고. 이제 학교 안에서도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이어지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예.
사실 이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문화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평적이지 않으니까 수직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예, 강압적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담인데 실제로 예전에는 교장 교감의 지시에 의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실 그 법령에 교장의 명예에 의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교사들은 교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장의 명을 뭐 이게 복종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따라야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런 의무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보다는 지시와 전달 위주의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보자. 우리 그 지난주 영상에서 다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제 지시와 전달 위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교실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사들이 학교장과 교사들과의 그 관계가 수직적으로 지시 전달 위주였으니까 교실에 가서도 학생들에게도 네, 교실도 지시 전달 위주죠. 네, 일방적으로 교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학생들은 따라야 되는 같이 협의를 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 문제가 많은 거죠. 민주적이지 않고 존중받지 않는. 어,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를 통해서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영상에 교육 3주태가 그죠? 교사, 학생, 학부모, 뭐 교장도 그냥 교사의 한 일원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주체 대토론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학교 자치이자 학생 자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 그 학교나 학급 운영에서 해왔던 그런 그 사고 방식과 관행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고 성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과 생활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주체로 이제 존중합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했을 때 학생 중심 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학생이 모든 걸 하자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협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한 아이도 소외됨 없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관찰하고 협의하는 방식도 이전에는 교사 중심이었어요. 교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교사만 관찰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이 얼마나 어떻게 배우는가를 관찰하는 거죠. 수업을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교생 실습을 나가시면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판서하고 어떻게 수업했는가도 물론 중요해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주 설명을 잘했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게 배움으로 와닿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설계하시고 수업 준비하실 때에도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을까의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업과 학교 생활 모든 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참여하는 학습.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그 참여형 수업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토의 토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인드맵, 죄송해요. 다이아몬드 맵 할 때 그거는
한 사람이 쓰고 나머지 3명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쓰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모두가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순차적으로 할 때 시간이나 기회에서 거의 뭐 차이가 많이 없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심지어는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어, 이제 뭐 협력적으로 배우고 발표하고 평가하도록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몇 시간 동안에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은지 작은 소주제들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교사가 준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한 몇 가지, 한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일단 안내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예, 가능하겠죠. 그래야 아이들도 너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학생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것들을 주고 거기에서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한두 번 하다 보면 좀 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 면에서도 무조건 지시와 감독, 예, 통제 중심이 아니라 어, 스스로 아이들이 규칙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주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전에는 뭐 학생들 복장과 생활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꾸 이제 연습하도록, 잘 지키는 연습을 하도록 이제 기회를 주고 하는 겁니다. 상벌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보신 영상 칭찬 스티커도 상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벌점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벌 규정 중심에서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예, 요즘에는 상벌 제도를 없애고 있어요. 예, 칭찬 스티커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네, 보신 칭찬 스티커, 네,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그냥 그때그때는 좋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길게 내다보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구현하려고 하는, 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이냐,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구성원들과 어떤 학교를 꿈꾸는지,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뭐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고 토의해서 비전을 만들고, 네, 철학을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가 따뜻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좀 안전한 학교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서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예,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에 동료성과 공동체성이 전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말하는 공동체 역량하고도 어, 연관이 있겠죠. 동료성이 빠진 수업 공유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공허하다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질 때 결국 이거 역시도 어,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생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동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예의를 갖추는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다르지는 않 당연히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차이를 좀 줄이는 것에 서로 많이 의논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관계의 핵심은 바로 섬김과 보살핌입니다. 지난주 보신 학교 변화의 열쇠에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강자가 약자를 아는 사람이 적다 아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섬김과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그 체크리스트에도 있었던 돌봄의 내용입니다. 섬김은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야 가능한 거고 이제 권력 관계를 뒤집은 이런 섬김의 관계가 바로 혁신학교 문화의 핵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당연히 때로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 뭐 결정을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에 하이파이브도 있었는데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한 명씩 안아주거나 하이파이브 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이파이브나 뭐 안아주는 건 못하지만 인사는 계속 이렇게 해서 교문 앞에서 아침 맞이하는 아이들 맞이해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아침 맞이해주는 것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토닥토닥 토닥여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 대화라고 합니다. 공감은 감정을 읽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랬구나가 아니라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떤 점에서 이랬겠구나라고 진짜 마음으로 읽어주는 걸 말하죠. 그런 게 있을 때 관계가 이제 잘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학습 속도도 인정해주고 좀 느린 아이들도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존중해주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전에 어떤 좀 성적, 성적이 약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적이 우수한 것보다는 아래에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불행을 겪는 이런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생각을 반영하고 학교장은 교사들을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혁신학교고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존중받는 아이. 이제 이게 학생이죠. 학생. 이전에 왜 우리는 애들이라고 되게 좀 무시하고 막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있지 실제로 존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존중받는 학생, 교사는 성장하는 교사. 물론 다 존중받지만 교사가 성장하려고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할 때 학교가 멈추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학교도 끊임없이 수업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당연히 행복한 학교. 그럼 교실은 협력하는 교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것도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서클맵을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존중받는 아이, 학생. 자, 이게 바로 혁신학교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거, 학생이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존중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그 존중을 통해서 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네, 그래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전제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과 인간관계 한 중심에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 존중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는 거죠. 성장. 예. 사실 교사도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성장을 촉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교사가 나는 가르쳤어 끝 아니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교사가 살펴보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만큼 성장이 되었는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네, 배움 중심의 수업,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자 각각 교실에서 교사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가 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존중. 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성장하는 교사는 이걸 이제 교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에서 자각하고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교사가 먼저 이걸 자각하고 성찰해서 시도를 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 거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발성과 동료성,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래서 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는 거죠. 학교 문화와 운영체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체제 혁신, 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성장과 노력을 위한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정기적인 독서 토론. 예. 그러면 이 정기적인 독서 토론은 이제 이거에 대한 책을 하나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철학을 공유하고 그럼 어떤 방안을 시도할 것인가 협의해서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수업으로 시도될 수도 있고 생활로 시도될 수도 있겠죠. 생활교육으로. 그래서 수업이면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집단적으로 의논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는 교실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실제로 할 때 학생 수업하는 현장 장면인 거죠. 학급 내 생활과 수업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거죠. 협력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네, 협력 지향의 인성교육.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인성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수업에서도 생활에서도. 인성의 핵심은 결국에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돕는 거. 그게 이제 결국 협력이죠. 그래서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도와줄 테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같이 가는 것. 예, 이게 바로 인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계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과 생활이 서로 이제 협력적인 관계일 때
삶의 양식으로 내면화되는 거죠. 체화되는 거. 몸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학교폭력 문제도 지금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여전히 예, 학교폭력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상벌점제나 그린 마일리지 이제 이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효과가 없죠.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일벌백계니까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은 나중에 저 8장인가 거기에 생활교육에 나오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지금은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이나 실수를 한 아이가 다시는 그렇게 뭐 한 번에 안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상처를 받은 아이는 우리가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피해 학생도 당연히 상처받지만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도 어,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혹은 실수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함께 자신에 대한 나도 잘할 수 있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협력하고, 이제 이런 협력의 가치를 아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제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핵심 가치, 행복한 학교입니다. 존중받는 아이, 성장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실, 이 세 가지 철학이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학교가 삶의 공간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그래서 삶의 공간이니까 불행한 곳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공간이어야겠죠. 네. 근데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래도 중요해요. 근데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방해나 잠자는 교실, 가출 학업 포기, 폭력,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고, 78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의 미래가 있는데, 새로운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의 그 흐름 변화에 발맞춰서 조금 더 거기에 걸맞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살아가는 힘, 생각하는 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길러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 교육은 첫 번째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예, 지금은 사실 모든 학교, 모든 수업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든 더 쪼개지고 어, 더 대강화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급에 맞는 학급 아이들 수준과 속도에 맞는 교육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취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교사들이 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고, 다양한 학습 자원. 근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뭐 온라인 수업과 여러 가지 학습 자원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더 실천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도
좀 더 개별화된 학습 경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은 그렇다고 해서 각자 혼자 수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화된 학습,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경험을 뜻하는 거고, 또 협력해야 할 때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학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온오프 융합 수업. 네, 요즘에 이게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는 거죠. 온오프 블렌디드. 네. 그다음에 주제간 융합 수업,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평가. 평가도 이제 성장을 돕는 수행 중심 평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밑에 바로 나오는 거지만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사가 관찰하고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학습자 개인에 맞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과시면 학생들이 체육과 그런 어떤 뭐 기능을 익히거나 태도를 익힐 때, 네, 그럴 때 학생들 개개인에 맞게 어떻게 도와주고 피드백 해주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 촉진자, 학습 관리자로서의 이제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자.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학습 촉진자, 학습 관리자는 쉬운데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학교도 다양한 커뮤니티, 마을 학교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경험도 굉장히 좀 폭넓어지는 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견관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시면 핀란드 교사 양성 교육에 관해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